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방정식과 부등식 두 번째 2단원, 큰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복소수 다음 2차 방정식 들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자, 특강으로 여기 1차 방정식 있지. 1차 방정식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차 방정식 풀이하라고 나온 건 아니겠죠. 그죠? 풀이하라고 나온 건 아니겠죠. 1차 방정식 해가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 해가 특수한 경우의 1차 방정식을 보는 거야. 두 가지가 있겠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해가 없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보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경우만 보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AX는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식하니까, 너희들은 무식하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줄게. 숫자로 뭐 2x는 뭐 4 이렇게 돼 있다. 2x는 4. 막 풀어서 정리했더니 2x는 4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어? 양변을 이렇게 2로 나누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x는 2. 이렇게 해서 x가 2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걸 a라고 해봐. ax는 b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이런 식으로 이런 꼴로 나타냈을 때 이 양변을 a로 나눠주는 거지. a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0인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뭐야? 0인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넘어와 봐. 그러면 2x 마이너스 2x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돼 있다. 또는 2x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넘어오면 2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0 곱하기 x는 8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라. 이 지금 앞에 0이 있으니까 이 0으로 나누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잖아. 그죠? 여기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우변 뭐야? 좌변 0이고 우변 0이고 같죠? 그러니까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거, 이런 걸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똑똑한 애들은 선생님 이거 항등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항등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거는 해가 없는 경우. x의 항은 똑같은데 상수항은 달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여긴 0인데,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인데 우변에 다른 숫자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해가 있어 없어? 없죠. x에 뭘 넣어도 이걸 참을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걸 문자로 나타내면 조금 복잡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자로 이해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 문자로 나타내면 좀 복잡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자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AX는 B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이렇게 정리한 거야.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눠야 되잖아. 이렇게 양변을 A로 나눠야 돼. 양변을 A로 나눈다는 건 A가 뭐가 아닐 때 가능해. A가 0이 아닐 때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A가 0이 아닐 때 가능해. 이렇게 나누면 X는 A분의 B 이렇게 나오나 끝나는 거야. 이렇게 끝나. 그런데 만약에 좌변 우변의 X의 항이 똑같아 가지고 여기가 0이 됐어. 0 곱하기 x는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ax는 b 이렇게 했는데 a가 0이야. a가 0. a가 0이야. a가 0이면 첫 번째 a가 0인데 b도 0이야.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아까 무슨 식? 항등식.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A가 0인데 B는 0이 아니었어. B는 0이야. 뭐 0 곱하기 X는 0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8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다른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8은 나올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문자화 시킨 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 밑에 있는 풀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요거를 한번 보자. 요거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 a-1, a-2의 x는 a-2 요거를 풀래.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야 돼? 그렇죠. a-1, a-2로 나눠야 돼. 이 양변을 a-1, a-2로 이렇게 나눠야 돼. 자, 그런데
a-1이나 a-2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0이 아닐 때 그러면 a가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고 또 뭐도 아니어야 돼? a는 2도 아니어야 돼. 그래야 0이 안 되니까. 그래야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약분되고 요거 약분돼서 답은 x는 a-1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1차 방정식이야. 됐어? 그런데 만약에 얘가 0이 돼. 여기 앞에 있는 게 0이 돼. 0이 된다는 건 두 개가 있지. a가 1이거나 또는 a가 2일 때는 0이 될 거 아니냐. 그죠? 맞아? 자, a가 1이고 a가 2일 때 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나눠서 봐. 여기 a가 2면 얘도 0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a가 뭐일 때? 1일 때. a가 1이면 여기가 0이잖아. 그치? 여기가 다 0이잖아. 그러니까 0 곱하기 x는 a-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해가 있어 없어? 여기는 0인데 뭘 집어넣어도 0인데 여기는 뭐야?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경우를 불능이라 그래. 불능. 해가 없는 경우, 해가 없어서 못 찾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해를 못 찾는 거야. 지금 이 특수한 경우는 해가 특수한 경우라는 건 해를 찾을 수 없다는 거야. 해를 찾을 수 없는데 두 가지. 너무 많아서 못 찾는 거고 한 가지를 특정할 수 없는 거고요. 해가 없어서 못 찾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 해가 없어서 못 찾는 경우를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그 다음 두 번째 a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0 곱하기 x가 되잖아. 이거는 여기가 0이 되겠네. a가 2면 여기도 2 빼기 2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좌변도 0, 우변도 0.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풀어줘야 되고 아까 여기 있는 거 요 세 가지를 다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1차 방정식의 해가 특수한 경우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인데요. 절대값이 있다는 건 두 가지의 경우를 봐. 왜냐하면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밖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절대값 a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값 a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밖으로 나온 a의 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절대값 밖으로 나왔을 때의 값을 구하는 거야. 절대값 x-1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 이 안에 있는 x값이 아니라 이 새끼가 밖으로 나왔을 때의 x값을 구하는 건데 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수직선으로 보면 우리는 수직선 전체에서 x값을 구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 경우가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 작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말이야. 여기에서만 해를 구하고 또 여기에서만 해를 구하는 거야. 범위를 정해주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두 개의 경우에서 두 개의 범위에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경우가 있어. 그러면 세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0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지고 얘는 1을 기준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0, 여기 1 요렇게 세 개의 부분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놓고 첫 번째 x는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범위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x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서 풀었는데 x가 5가 나왔어. 그러면 답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여기에서만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여기 어디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는 이유는요. 범위를 나눠서 경우의 수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 경우의 수대로 범위를 나눈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답이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 범위에서 문제를 푼다는 건 이 범위를 놓고 절대값에서 이렇게 빼서 밖으로 나온 x의 값을 구했는데 요 범위에서 절대값을 빼서 밖으로 나온 x의 값을 구했는데 그럼 답도 요 범위 안에서 나와야 돼. 근데 x가 5가 나왔어.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답이 될 수 있는 건 요 범위에서 나오는 거. 뭐 2분의 1 이런 것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거는 뒤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정확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실근, 허근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먼저 풀면서 보면 간단한 거고요. 복수호수의 범위에서 풀 수도 있고 실수의 범위에서 풀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복수호수 범위에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복수호수 배웠잖아. 그죠? 첫 번째 인수분해 이용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그다음 인수분해 칼싸움 뭐 이런 거 안 되면 뭐해? 근해 공식 쓰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한다고? 근해 공식 쓰는 거야.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 어우 이거 몰라?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어우 이거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보자 한번.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네. 어우 이거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거는 중학교 3학년들이 하는 거니까 이건 선생님이 손 안 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선생님이 손 안 대는 게 나을 것 같아. 대신에 근해 공식 유도만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근해 공식 유도 한번 해볼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a가 0이 아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근해 공식이라는 건 a, b, c를 이용해서 x값을 구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a, b, c를 이용해서 그냥 2차 방정식을 구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양변을 보러 이걸 이렇게 전체 과정은 뭐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가 편하잖아. 그치? 반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야 2차니까. 자 a로 나누면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 여기서 요걸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이거 먼저 넘겨주고 하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넘어가자. 왜 이렇게 하는지 알 거야. 마이너스 a분의 c 넘어갔으니까. 그죠? 자 이거에 얘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1차 항에 뭐가 들어가? 반의 제곱이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반 a분의 b의 반 뭐가 돼? 2분의 1을 곱한 거 2a분의 b가 반이잖아. 이거에 제곱하면 4a제곱분의 b제곱이죠. 4a제곱분의 b제곱을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해줘야 이 식이 등호가 변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든 거야. 완전 제곱식 뭐해? 반의 제곱 x 플러스 반 2a분의 b가 반이잖아. 플러스 2a분의 b 2a분의 b 반 2a분의 b의 제곱 반의 제곱 오케이? 완전 제곱식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1차항의 반의 제곱 오케이? 반의 제곱만 알면 돼. 그러면 여기 이제 4a 제곱으로 통분하자. 4a 제곱분에 여기 이제 4a를 곱한 거죠. 곱하기 4a 여기도 곱하기 4a를 해야 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뭐가 점점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제곱 날리자. x 플러스 2a분의 b는 제곱 날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겠죠.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요 이거 좀 정리해보면요 여기에 4a 제곱이 2a의 제곱이니까 얘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거 넘어가봐. 넘어가면 x는 우리 x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x는 통분 똑같잖아. 그러니까 통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짝수 공식. 이 b가 짝수면요. b가 짝수면 b 다시는 2분의 b야. b의 반. 만약에 이 b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b 다시는 뭐가 되는 거야? b 다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그거의 반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짝수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냐? 그리고 이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판별식. 얘가 플러스면 실수고 얘가 0이면 해가 하나니까 중근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음수면 허수가 되는 거죠. 허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아. 짝수 공식도 똑같이 얘가 판별식이야. 4분의 D라 그래.
선생님 짝수 공식은 뭐예요? 얘가 짝수일 때는요 어차피 루트 안에 들어가면 4배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2가 되니까 그거를 약분해서 미리 나타내는 걸 이제 짝수 공식으로 푸는 거야. 중요한 건 근의 공식은요 A, B, C를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뭘 이용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 알겠습니까? 근의 공식 유도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풀이하고 근의 공식의 어떤 복잡한 원리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